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보려다가 못 봤죠. 예, 외환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를 제가 잘 몰라서, 외환 관련돼서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 하나 소개하죠. 히스토리엄 원이라고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아리조나인가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가 거기 있는 사람인데 요새 재밌게 듣고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학부 다닐 때 이런 것 좀 드러났으면 좀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그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금본위제라고, 우리나라 말로 금본위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3프로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 차현진이라는 사람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은본위 제도였더라고요. 일본이 은본위 제 하라고 그래서 은본위 제 했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금본위 하라고 그래서 금본위로 했다가 그런 식으로 바뀌던데 기본적으로 금본위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차 대전 금본위제 하에서는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의미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본위제에서는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안 됐다가 이제 전쟁 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전에는 다 근본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돈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거의 모든 데서 근본위를 포기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미국만 근본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1933년에
이때가 대공황 때거든요.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근본위를 포기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차 세계대전 전에는 근본위 제도였고, 그래서 예, 익스체인지 레이트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게 금에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제 근본위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전쟁,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근본위제 포기하다가 최종적으로 미국도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33년대 프랭클 그 FDR이 그러고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거기 그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까?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조금 있다가 브레튼 우드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보니까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거에 관한 얘기를 브레튼 우드인가 거기서 모여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더라고요. 3주 했다고 그러던데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근데 소련은 하루인가 이틀 하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워낙 미국이 너무 그 주도를 해가지고 소련은 왔다가 그냥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집에 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달러를 센터로 해서 모든 게 패깅이 되고 달러는 금에 패깅을 하고 그 2차 대전 끝날 때 정도 되면은 전 세계 금의 한 3분의 2가 미국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달러를 그 금에 패깅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달러를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 대신에 달러를 리저브를 하고 리저브한 달러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환율을 그러니까 돈을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옛날에는 여기 골드 기준으로 해서 뭐 달러도 패깅이 되고 옌도 패깅이 되고 파운드도 패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정 환율이었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때 정도에는 이제 달러는 이제 골드에 패깅을 하고 달러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또 뭐가 있나? 유로. 그 당시엔 유로는 없었을 텐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월드뱅크하고 뭐 IMF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 소개한 그 채널을 보면 재밌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들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저는 맨날 수학 과목만 들어가지고 물리 수학 과목만 들어. 경제 요새 보니까 경제학 쪽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토리 그쪽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걸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그래서 요 체제가 쭉 가다가 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게 1달러의 몇 온스라고 그게 뭐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달러가 너무 풀려가지고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그 당시에는 달러를 갖다 주면은 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프랑스의 드골이라는 대통령이 미국을 못 믿어가지고 그 프랑스 해군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해군을 보내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가서 금을 왕창 받아서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못 버티고 닉슨이 금을 그걸 리뎀션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하는 거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그렇게 71년도에 그래서 이걸 닉슨 쇼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고정금리에서 이제 변동금리로 바뀐 거죠. 모든 패깅이.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1차 대전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리저브드 커런시로 쭉 가다가 그걸로 가다가 프랑스가 딴지를 걸어서 결국은 이제 닉슨이 그 금태환을 포기를 했는데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일이 영국에서 몇십 년 전에 또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그러니까 1차 대전 전에 영국이 금태환이었고 모든 나라가 다 금태환이었는데 1차 대전 때 다 경제가 박살이 나서 모든 나라들이 금태환을 포기를 했는데 영국은 금태환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 1파운드에 얼마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국도 못 버티고 이제 금태환을 포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쭉 가다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승전국이고 그런데 우리 다시 금태환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재무부 장관이 처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칠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금태환으로 돌아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금태환으로 돌아갔나? 그러고 쭉 가는데 이 프랑스가 보기에 도저히 얘네들이 지금 그걸 못 맞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또 프랑스가 파운드 왕창 가져와서 또 금을 빼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또 포기하고 그래서 뭐 어찌됐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태환 때는 이 FX라는 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금태환이 이제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 변동금리로 바뀐 거, 변동환율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이 뭐 그때부터 이제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환율을 얘기를 하는데
요게 국제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여기 이게 그러니까 1달러당 얼마다. 그게 기준인 그게 보통 표시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달러에 뭐 1,000원이다. 뭐 1달러에 100엔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환율은 요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유로로 바꾸려면 요거를 요게 이렇게 하면 이게 요거하고 캔슬이 돼서 유로가 남는 이런 식으로. 이거 저가 학부 1학년 때 이런 거 계산 많이 했는데 여기 센티미터 있고 여기 센티미터 있고 세크 그러면은 세크가 나오고 이거 막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과에서 이런 계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단위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달러인데 달러를 유로로 바꾸려면 1달러에 몇 유로냐 그 레이쇼를 주고 그게 환율이겠죠. 그러면 요 달러하고 요 달러가 캔슬이 되고 유로가 남는 거죠. 저 때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러면 속도거든요. 속도에다가 예를 들어 이 속도로 60초를 달리면 몇 미터를 가느냐 뭐 이런 똑같은 종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항상 여기 밑에는 달러고 위에는 도메스틱 커런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F는 foreign currency인데 달러를 생각하면 되고 도메스틱 커런시는 원, 뭐 옌, 파운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게 FX 수합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FX 수합이고,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정한 날짜에 어그리된 레이스로 수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하고 달러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5일 날 뭐 원 얼마에 달러 얼마를 수합하자, 뭐 바꾸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한 번만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이렇게 거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29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1월 15일 날 수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코리안 원하고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은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페어 할 건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5일 날 이렇게 $1 밀리언 하고 코리안 원하고 수합을 하려고 할 적에 코리안 원을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고,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회사에서 1월 15일 날 $1 밀리언이 달러로 들어온다고 치면 한국 회사에서, 그러면 그 회사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하고 싶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컨트랙트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페어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1가 있고, 그러니까 한쪽 사이드엔 $1가 있는 거고, 다른 쪽 사이드에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기 $1가 있고, 이때 그게 지금 코리안 원으로 예를 들어서 1,000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0원이라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1,000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는 1월 15일 때는 얼마일 거냐 하면은 채권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요거 달러 채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달러가 $1가 있는 거고, 다른 쪽은 원이 있는 거고, 그거를 채권 시장에서 돌린다고 그러면 1월 15일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될 거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조금 수식을 써서 보면 여기가 $1고 여기는 $1 곱하기 지금 현재 그 exchange rate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1, 요거는 오케이. 근데 지금 뭘 하는 거지? 예? 1월 5일 날짜로 갔을 때 예. $1의 가격이 더 낮아진 것 같은데. 예? 1달러의 가격에다가 예. 지금 현재 1달러에 1,000원이면 예. 1월 15일 날에 1달러의 가치는 기존에 있던 1달러에다가 플러스 채권에 의해서 예. 발생된 가격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은 걸로 나눠줬으니까 1보다 크겠죠? 응? 아닌가? 왜 하는 헷갈려요? 네, 여기 거를 컨닝을 하면서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 1달러를 미국 시장에서 돌린 거고, 이거는 1달러에 해당되는 유로를 유로 시장에서 돌린 거고, 이 두 개가 같아야 될 거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달러로 환산이 된 계산이고 유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게 지금 지금 상태에서 본 forward rate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유로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본 캐피탈 T 1월 15일 날 그 exchange rate의 forward rate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exchange rate이고, 지금 현재 exchange rate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1월 15일 날 예견되는 exchange rate이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요거를 또 다르게 계산하더라고요. 다른 아규먼트로, change of measure로. 그래서 요게 뭐 유명한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월 15일 날 1 밀리언 달러예요. 1월 15일 날 1 밀리언 달러인데 그거를 달러 시장에서 디스카운트를 한 거고, 여기 디스카운트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요 시점에서 이자율 원으로 바꿔치기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1월 15일 날 1 밀리언 달러고, 그걸 달러 시장에서 이자율로 할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환율로 원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 밀리언 달러를 요 날에 이자율, 그 환율로 원화로 바꿔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원화의 머니마켓으로 디스카운트를 한 거고, 그 두 개가 같아야겠다는 걸 거고요. 그래서 이게 1월 15일 날 달러를 주거나 받는 겁니다. 1월 15일 날 달러를 주거나 받는데 그걸 할인을 한 거고요. 요걸로. 그 다음에 오늘의 환율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1월 15일 날 내가 US 달러로 100만 불을 받아요. 그 컨트랙트의 지금 환율로 계산한 밸류예요. 맞나요? 요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1월 15일 날 우리가 1밀리언 달러를 받는 컨트랙트가 있어요. 그거를 달러로 환산을 한 current value예요. 지금 밸류고 그 다음에 그거를 current exchange rate로 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지금 현재 원화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발생하는 1밀리언 달러의 current 지금 계산한 원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밖으로 튀어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1밀리언 달러로.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에 1 over MF 요거는 요게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거 계산을 보고 지금 요게 어느 플로우로 계산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느 플로우로 계산을 한 건지. 검정색 패스인가요? 아니면 빨간색 패스로 계산을 한 건가요? 검정색인가요? 네, 검정색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제 요거를 빨간색으로 계산을 하면 똑같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 게 요게 빨간색일 건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1월 15일 날 발생하는 1밀리언 달러의 지금 에스티메이션 지금 가치인데 원화로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1월 15일 날 발생하는 1밀리언 달러를 그때 환율로 원화로 바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원화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밀리언 달러는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요. 환율하고 채권 가격하고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사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게 채권 가격하고 환율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이자율이고요. 이자율은 환율에 굉장히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독립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는 채권 가격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바꿔치기를 하는군요. 잠깐만요. 바꿔치기를 하면 오케이. 이건 지금 리스크 뉴트럴 메저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도메스틱의 T 메저로 바꿔주면 지금 적분이 이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적분인데 이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바꿔주면 우리가 필요한 게 MDT 오버 MD T0 P
T T0 이렇게 되죠. 요거는 우리 1로 세팅을 합시다. 요것도 1이고 요거 캔슬되고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요거 캔슬되고요. 요건 1이고 요거 우리 T0에서 스타트한다고 그러죠. 머니마켓을. 그럼 요거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는 인디펜던스랑은 무관하겠네요. 이건 메저 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 메저 체인지의 굉장히 장점이 여기서 한 번 더 보이네요. 여기 보면 요거 계산하려면 조인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메저 체인지를 통해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메저 체인지를 해서 계산을 하면 이건 안 써도 되겠네요. 앞에 걸 써주면 되겠네. 예,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NF 요거는 캔슬이 될 거고, 요 NF는 캔슬이 될 거고요. $1,000,000 요건 캔슬이 될 거고, 이쪽에는 도메스틱 채권 가격 들어갔고, 여긴 포린 채권 가격이 들어갔고, 여기 지금 외환 익스체인지 레이시 들어갔고요. 요거는 1월 15일 날 익스체인지 레이시 들어가 있어요. 요 메저 하에서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고 치면 이렇게 치면 요게 나온 거고요. 요게 나온 거고, 요게 보면 앞에서 계산한 그거랑 동일합니다. 요거랑 동일해요. 여기 지금 익스체인지 레이시 있고 포린 채권 가격, 도메스틱 채권 가격 나눠준 거. 요게 선도 이자율이에요. 선도 익스체인지 레이시예요. 그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로 돌아가서 가면서 원래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잠깐만. 지금 11월 29일이고 1월 15일 날 우리는 US 1밀리언하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달러, 코리안 원으로.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이 지금 요게 지금 선도 이자율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얼마로 바꿔야 된다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요게 얼마라는 거냐면 1 밀리언 곱하기 지금 이자율, 지금 exchange rate 곱하기 foreign 채권 가격, domestic 채권 가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은행은 뭐 먹고 사나?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페어 밸류고요. 예, 여기다 조금 수수료를 붙여야겠죠. 예.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1월 15일 날 $1밀리언 입금이 되면 그거를 요 환율로 가만히 있으면, 근데 환율도 이게 고시 환율하고 살 때 팔 때가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 이게 환율 시장이 굉장히 이게 갭이 크던데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 Y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원화를 사는 금리, 사는 이자, 사는 외환 가격일 텐데, 그러면 뭐 그걸로 계산을 해주나? 예, 그 정도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이게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굉장히 가격 차이가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요거 그냥 수수료 안 받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는 거 파는 거 그게 마진이 굉장히 커서 요 가격, 그래서 여기 그 환율 여기 할 적에 좀 낮은 가격, 그러니까 환율이 그 고시 환율이 있고 살 때 환율이 있고 팔 때 환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1밀리언을 은행 입장에서 받고 원화를 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세 개 숫자 중에서 낮은 숫자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살 때는 한 1,010원, 20원 그 정도 줘야 되는 거고, 팔 때는 한 980원 그 정도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1,000원이 있고 980원이 있고 1,020원이 요거보다는 좀 더 큰 것 같던데, 한 30에 970, 한 970으로 계약 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은 사실은 요만큼만 먹는 거거든. 오케이. 예, 요거는 저거 보니까 수수료 안 받아도 될 것 같네. 요걸로 계산한다고 치면. 예, 요걸로 계산하면 수수료 받아야 될 거고. 아마 요걸로 계산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깔끔할 것 같네요.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여기
선도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그럴까요? forward exchange rate은 지금 익스체인지 레이트하고 그다음에 foreign domestic 채권 가격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거를 그 expectation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domestic T measure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안 맞는데요. 그래서 보통 원화에 비해서 달러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고 그래서 그 선호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요 스프레드를 주는데 이게 그 지난번에 얘기한 그 멀티 커브에서 나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베이시스 스프레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이게 한 거는 그냥 원타임 수합이고요. outright FX forward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원타임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 커런시 수합인데 요거는 주기적으로 커런시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1 million 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요게 float도 있고 뭐 float fixed도 있고 뭐 fixed 뭐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float 경우로 세팅을 생각을 해보죠.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왜냐하면 fixed면은 그걸 픽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float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1 million 대해서 그래서 요게 $1 million 고 요거는 요거 고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 million 고 여기는 대응하는 원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달러하고 현금하고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이자 해당되는 이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마지막 이자 플러스 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사이드, 이쪽 사이드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US 달러를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에서 처음에 US 달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사이드에서 보면 US 달러로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US 달러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US 달러를 대출을 받고 그 US 달러로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자를 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US 달러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한쪽 사이드는 US 달러를 대출을 받아서 US 달러에 대한 변동금리를 쫙 쏴주고 최종적으로는 US 달러를 반환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다른 쪽 사이드는 원화를 대출을 받는 거예요. 원화를 대출을 받아서 원화 금리를 쏴주고 최종적으로는 원화하고 금리를 대출금을 이제 터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원화를 대출을 받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대응하는 달러를 대출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자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만기가 됐을 때 이제 대출을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변동금리라고 그러면 변동금리는 건드릴 게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밀리언 달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원화를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를 대출을 해줄 건가, 그게 이슈가 되겠네. 그죠? 변동금리면 변동금리는 건드릴 게 없고. 맞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될 게, 오케이. 그래서 고정금리로 했나 여기? 오케이. 여기 픽스드로 했네요. 오케이. 제가 변동금리로 설명했는데 픽스드로 계산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픽스드로 한다고 그러면, 고정금리로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1밀리언이면 대응해서 요거는 원화로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환율로 원화로 바꿔치기를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대출금이 금요는 결정이 됐어요. 1밀리언에 대해서 오늘의 원화로 그걸 터는 거고, 픽스드면은 요 한쪽이 픽스가 되면 대응해서 이쪽을 어떻게 픽스할 거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밀리언이면 1밀리언을 그냥 지금 익스체인지 레이스로 원화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정상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쪽 사이드 금리를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다른 쪽 사이드를 몇 %로 해줄 건가, 그것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페어하게. 그죠? 오케이. 지금 여기 픽스드가 그런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할 때 first payment는 제외했다는 얘기는, first payment는 지금 현재 페어하게 1밀리언하고 US 그 원화를 바꿔치기 한 거니까 그건 페어하게 끝난 거고, 오케이? 나머지 거를 계산을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도메스틱 파트고요. 요게 도메스틱 파트고 요게 포린 파트인데 요거 그림을 보면서 여기는 끝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죠. 요거는 마지막 레그고 여기가 이제 미들 레그고요. 그러면 한쪽 사이드에서는 도메스틱을 받는 거고 반대로 이제 포린을 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익스체인지 레이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원금도 추가가 된 거고요. 여기도 원금이 추가가 된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자만 왔다 갔다리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원금이 왔다 갔다 해. 원금도 추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도메스틱으로 할인을 해서 지금 요게 D라는 게 도메스틱 Q예요. 도메스틱 Q입니다. 요걸로 할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요게 페어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메스틱을 3%로 했을 때 그러면 포린을 몇 %로 해야 되느냐가 이슈인 거예요. 아까 계산이 요거 나누기 요거 계산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exchange rate이고요. 그걸 domestic currency로 나눠서 디스카운트 할 때 요거를 T 메저로 바꿔치기 하면 요렇게 되고 요게 요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캔슬 되고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도메스틱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메스틱이 3%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는 다 고정이 돼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요것도 모르지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요게 들어간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요거는 어떻게 핸들링이 되냐면 요건 컨스탄트예요. 요건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여기 컨스탄트 그대로 여기 컨스탄트로 나온 거고요. 요 1/MD는 요거는 이 도메스틱 Q 메저에서 계산하면 이거는 채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채권 가격이 여기 채권 가격이 나온 거고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거는 상수예요. 요 KF도 모르지만 상수예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상수고요. 그래서 여기 타우 NF, KF 이렇게 그대로 나왔고요. 요거 나누기 MD 요거 계산이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돼서 요거
하고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요거 하고 그러니까 요게 요거 오버 MD 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계산을 앞에서 했던 계산이고 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해요. 요거 고정돼 있는 거고 요거도 고정돼 있는 거고 요것만 요거 처리인데 요거 처리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이퀄 제로로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예요. 저쪽을 그러니까 KD를 3%를 했으면 요거를 몇 프로로 해야 이게 제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KF를 X라고 그러면 변수라고 그러면 이거는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예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예요. 그래서 그래서 끝났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컨트랙트를 시작을 하려면 그거를 스페시파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퀄 제로로 해서 KF를 결정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 이거 뭐 얘기를 하다 만 것 같아. 뭐 시간이 그거는 이제 처음 계약서 쓸 때고, 이제 계약서는 은행에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 이제 이걸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계약서 쓸 적에는 0이 되도록 계약서를 쓴 거고, 그때 KF가 결정 나 있었겠죠. 0이 되도록.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계약서의 밸류가 제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여기서 돈을 땄다 잃었다가 결정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처음에 KF를 결정하지만 수수료를 좀 받아야겠는데 이 경우에는. 그죠? 수수료를 좀 받아야지. 원래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원가에 팔면 어디 되나. 다 돈을 벌어야지 월급도 주고 그럴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할 적에는 거기에 이제 커미션을 받아야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0이 되도록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물론 요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뭐 한쪽이 결정이 나면 다른 쪽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에 는 이제 저가 안 읽은 테리토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봅시다. 이거는 콜옵션이네요. 이런 옵션이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있겠죠. 이 사람이 실무에서 뛰는 사람이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레이딩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자율은 고정됐다고 치고 포린하고 도메스틱하고
이자율은 고정돼 있다고 치고 뭐 요거는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뭐 옵션 만기가 뭐 굉장히 긴 옵션은 아닐 테니까. 예. 요새처럼 금리가 막 요동치면은 좀 곤란하겠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별로 요동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쇼피리어드 동안 그러면 뭐 이자율은 컨스탄트로 하는 건 리즈너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체인지 레이스를 블랙쇼즈 타입으로 모델링을 했군요. 근데 이게 리얼 메저 하에서 리얼 메저로 했네요. 왜 리얼 메저로 했지? 오케이, 요거는 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케이 여기 보면 요게 foreign money market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에요. 요게 foreign money market account인데 거기에다가 exchange rate를 곱하면은 이거는 domestic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domestic money market으로 할인을 하면 이건 domestic risk neutral measure 하에서 마틴겔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또 렘마를 써서 계산을 하면 우리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계산은 기말고사에 낼까요, 이거? 예, 그러면 여기 RFRD라는 거는 요 머니마켓 미분할 때 나오는 거고 상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요게 지금 피지컬 메저 하에서 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이또 캘큘러스를 써서 사용하면 이렇게 나왔고, 근데 요게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는 이게 마틴길이라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요 피지컬 메저하고 리스크 뉴트럴 메저하고의 그 커넥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이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는 마틴겔이에요. 그러니까 DT 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왜 피지컬 메저로 모델링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피지컬 메저로 모델링 한 상태에서 요거의 다이나믹스는 마틴겔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리스크 뉴트럴 메저하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피지컬 메저고 이건 피지컬 메저고 그럼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는 볼라틸리티 스트럭처는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요거 이퀄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WQ는 WP
플러스 RFRD 카이 플러스 뮤 카이 시그마 카이 카이는 카이인가 본데 카이라고 읽는 거 보니 카이 아닌데 예. 네,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여기 계산을 해놨네. 괜히 손 아프게 썼네. 예. 그래서 이자율이래. Foreign Exchange Rate를 이렇게 피지컬 메저로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리스크 뉴트럴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오케이. 가만 있어.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된 거고요. 요걸 집어넣으면은 원래 피지컬 메저에서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게 요렇게 정리가 된 거고, 예, 요렇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던 게 리스크 뉴트럴 메저에서 이게 마틴겔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마틴겔입니다. 리스크 뉴트럴 메저에서 요게 마틴겔이에요. 요게 마틴겔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약간 헷갈렸던 게 이게 0이 아닌가? 0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 요게 마틴겔이지 요게 마틴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다이나믹스는 DT 텀이 있어요. 요거의 다이나믹스는 DT 텀이 없지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볼라틸리티 텀은 당연히 변화가 없고요. 볼라틸리티 텀은 당연히 없고 변화가 없고 요 DT 텀의 대응해서 뮤 자리에 들어간 게 뮤가 사라졌고요. 뮤가 사라졌고 여기에 이자율 디퍼런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블랙슐즈 주가 운동 방정식으로 보면 원래 피지컬 메저 하에서 뮤가 있는데 그거를 메저 체인지를 해서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 보면 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R이 들어갔었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 보면 피지컬 메저에서 뮤를 사용을 했는데 이걸 리스크 뉴트럴 메저로 바꿔주니까 뮤는 사라지고 이자율만 들어가 있어요. 이 퀘션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옵션 계산 하는군요. 여기 오케이. 여기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는 오케이. 변동 이자율이 이렇게 다이나믹스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블랙슐즈 다이나믹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여기에 R이 들어갔던 자리거든요. R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폼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도
비슷하게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예, 봅시다. 그래서 이게 페이오프고요. 옵션의 페이오프고, 요 옵션의 페이오프를 이제 리스크 뉴트럴 메저를 사용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요거 머니마켓으로 나눠준 거고, 지금 이자율은 컨스탄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컨스탄트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거 밖으로 빼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서 요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기본적으로 그 블랙슐드 스타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을 거예요. 계산하면. 오케이. 여기 요거는 그냥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 조금 더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양수가 될 때는 이게 k보다 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인데 이거 강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이쪽 부분은 지금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맥스 yt-k 제로인데 요거는 yt-k의 인디케이터 yt가 k보다 클 때 이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yt 인디케이터 k 마이너스 k 인디케이터 yt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지금 여기에 걸린 게 지금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익스펙테이션이 걸린 게 K는 익스펙테이션 밖으로 튀어나간 거고요. 그러면 요 인디케이터 펑션은 적분하면 확률이 되죠. 그러면 요거 YT 자체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래서 요 YT 자체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거 정확하게 블랙슐즈 세팅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블랙슐즈 때 했던 거랑 동일한 계산이고요. 저는 저자의 계산을 믿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틀릴 거예요. 이거 여러 번 확인을 했을 거예요. 책에 아마 서 계산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옵션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헤스톤 스타일로도 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자율이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고, 좀 더 복잡하게 뭘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해주는 작업은 이제 이자율을 고정으로 안 하고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도메스틱 이자율이 있고 포린 이자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바시책 스타일입니다. 바시책 스타일인데 요거를 컨스탄트로 안 주고 이니셜 텀 스트럭처를 맞춰주니까 이게 풀 화이트 모델이 되는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가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코릴레이션을 0으로 세팅하나? 오케이. 그래서 도메스틱도 풀 화이트로 도메스틱도 풀 화이트로 다음에 포린도 풀 화이트로 이자율을 모델링을 하고 있고 근데 코릴레이션 없다고 얘기를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나 코릴레이션이 이자율은 보통 코릴레이션이 있지 않나요? 미국 이자율 올리면 우리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코릴레이션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오케이. 코릴레이션은 지금 집어넣은 건지 안 집어넣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여기서는. 근데 저가 보기에는 코릴레이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어찌됐든 풀 화이트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풀 화이트 모델 하에서 채권 가격들은 어파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머니마켓은 이렇게 돌아가고 오케이. 채권의 다이나믹스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노테이션이 저는 그냥 시그마라고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이 사람 노테이션을 안 따라가 가지고 채권의 다이나믹스를 전에 계산을 했었어요. 채권의 다이나믹스 찾아보자. 이렇게 채권의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숀 레이스를 풀 화이트 모델로 세팅을 했는데 요 세타들은 이니셜 텀 스트럭처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풀 화이트 모델에서 다시 쓴 것 같고요. 예, 요것도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풀 화이트 모델에서. 오케이, 요 B라는 거 전에 봤던 것 같고, 숙제에서 A가 틀렸다고 그런 것 같던데 맞나요? B는 계산이 맞고 A가 틀린 거예요? B는 여기 있으니까 틀릴 리가 없고. 예. 빨리 수업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FX 모델에서 풀 화이트인데 헤스톤을 붙인 것 같으네요. 예, 요 모델까지만 봅시다. 예, 모델 딱 보니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바꿨나 보죠. 일단 요 exchange rate가 원래 세팅이 요거였어요. 요게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오케이. 그래서 볼라틸리티 요 시그마를 상수가 아니고 헤스톤 스타일로 바꾸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스퀘어 루트 이렇게 했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CIR 스타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자율인데 헤스톤 스타일인데 오케이, 헤스톤 스타일인데 아까 제가 그 코릴레이션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도메스틱하고 포린의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 코릴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분명히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 여기 요런 식으로 처리를 했네요. 요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라. 응?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알아올게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